도태우 변호사입니다. 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 비상점검의 정당성에 관한 서증 요지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을 제159호증 파주을 재검표 검증 조서 중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표록에는 특기 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사항 같은 것을 기재하여 개표 시에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나오더라도 무효표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투표록 특기 사항란에 오전 09시 30분대에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저 글씨를 쓰는 것은 보통 투표관리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투표 1년 번호지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 제159호증 중 신면을 보면 1년 반이 지나 실시된 재검표 현장에서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지들 중 약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한 장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검표장에 들어온 투표지들이 투표소에서 투표된 진짜 투표지들이라면 당연히 금촌 2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지들이 담긴 봉투 속에서는 투표록에 기재된 대로 약 20장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한 장의 투표지가 나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단 한 장도 없었다는 것은 재검표장에 반입된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지들이 가짜 투표지들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을 제162호증은 재검표 당일 이른 아침 재검표가 실시된 고향 지원에서 위조된 투표지 함을 내리는 것 같은 장면을 목격한 법원 경위에 관한 보도 기사입니다. 을 제182호증의 1 불기소 이유 통지서는 원고 박용호 후보가 이 사건을 고소했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그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서류입니다. 그 이유에서 검찰은 투표 사무원의 착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을 제204호증의 이 판결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고의 거듭된 신청과 요청에도 재판부는 위 내용을 기재한 투표관리관과 날인 절취 업무를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 않았고 개표 시에 촬영된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 시에 촬영된 이미지 파일을 공개 검증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투표관리관이 위 내용을 실수로 썼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실수로 기재했다는 진술서 한 장 끝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박용호의 고소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을 제182호증의 1과 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항고를 통해 고등검찰청으로 갔다가
단 몇 줄로 기각 결정된 후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접수했지만 수사 기록 열람마저 거부된 채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재항고되어 돌고 돌아 원래의 선고 소송이 진행되었던 대법원으로 다시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주경찰서로, 파주경찰서에서 고양지청으로, 고양지청에서 수원고등검찰청으로,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수원고등법원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꼬박 3년간 한 바퀴를 빙 도는 사이 원고 박용호는 내가 실수로 말했다거나 내가 실수로 기재했다는 진술서 한 장 보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박용호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선관위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 줄 것이라 국민이 믿어온 경찰서와 검찰, 법원의 민낯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본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 선관위에 독촉하여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증인신문에서 전 국정원 보안전문가 백종욱은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망 분리의 취약성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업무망은 인터넷과 분리되지 않아 선관위 직원이 업무망 PC에서 외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개인 쇼핑을 진행한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망간 접점과 수십 개나 발견된 1, 2, 3, 4, 5와 같이 취약한 비밀번호를 통해 카페에 앉아 선거망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을 제204호증의 1 판결문 13면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 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망은 업무망과 망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판결문이 총 5회나 거론하며 선거망 분리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 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가 선거망과 업무망의 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을 제4호증은 이름과 주소가 삭제된 통합선거인 명부 파일입니다. 국민들은 선관위 선거망의 통합선거인 명부가 외부에서 조작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그 우려는 지극히 타당했음이 백종욱 증인신문 등이 보여주었습니다. 국정원 점검보다 3년 전부터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점검을 주장했던 연수을 선거소송 원고 대리인들에게 당시 대법원은 실제 투표자 수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이름과 주소가 지워진 깡통 선거인 명부를 교부한 뒤 을 제204호증의 1 판결문 41쪽에서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백종욱 증인 신문에 따르면 해커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한 뒤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자녀 롤 용지를 사용해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자백했습니다. 두 증언을 결합해 보면 불의한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서버에 보관된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고 선관위의 관리 대장 없이 보관된 롤 용지와 해킹 가능한 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 투표 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을 제3호증의 1, 19, 21면 등은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재검표장에 나타난 배춧잎 투표지들과 본드풀이 떡칠되어 붙어버린 투표지들이 보입니다. 을 제149호증 동영상 재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149호증은 연수을 재검표장에 나타났던 붙은 투표지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제가 만질게요. 아니 동영상 촬영이 되나? 네네네. 제가 그 권한. 아 그러다. 아 몰라서 죄송합니다. 법관님이 주셨어요. 네. 이거는 아까랑 좀 달라요. 여기 끝에만 지금 계속 촬영 중이에요. 검으로 붙은 게 아니라 됐습니까? 예, 계속 되셨으면 됐다고. 예, 됐어요. 예?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네, 요거 그럼 이제 띄워서 카운팅 할게요. 네. 이거 안 띄워진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띄워진다 이거.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카운팅 불가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럼 그 접촉면을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하니까 네, 떨어지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붙은 투표지들이 우편 봉투의 풀이나 정전기 때문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2020년에)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 중 리딩 케이스로 이후 다른 판결문들이 거의 따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이 을 제204호증의 1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입니다. 을 제156호증 검증조서에 관련된 일장기 투표지 또한 인천 연수을 것입니다. 연수을 재검표를 통해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세 후보의 것을 합쳐 총 294매나 새롭게 무효표로 판정받았습니다. 1974명이 투표한 곳에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1000장도 넘게 나왔는데 그중 한 글자도 못 알아볼 지경인 것만 무효로 처리해도 294표가 새롭게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294명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원래는 유효로 처리되었다가 주권 행사한 적이 없는 무효표로 바뀐 것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심판정에서 하나의 투표소에 대한 재검표 결과 15%에 달하는 294표나 유무효가 바뀐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어 저런 투표지가 나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두 장 중 한 장이 이상한 투표지이면 도장을 찍는 사람은 물론이고 투표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나 개표를 참관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목격되었지 않았을까요? 을 제157호증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문제되는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고 자신은 그와 같은 투표지를 보지 못했으며 들은 기억도 없고 나란히 앉아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그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며 증언했습니다. 1억 원 현상 광고에도 저런 투표지를 투표소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은 일장기 투표지 1000여 장이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고 투표록에도 개표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오직 재검표장에서 새로 발견된 가짜 투표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 제204호증의 1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투표관리관이 못 보았을 수 있다는 말로 넘어갑니다.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들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5년째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의 진술서 한 장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본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 송도 2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재판부에서 선관위에 독촉하여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하였기에 2024년 이후 치러진 선거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을제 165증 및 을제 163호증 수원 정선거구의 개표 및 집계 상황을 보면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또한 개표기의 통신 가능성, 결과값의 세팅 우려 등 대표적인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라 부르는 전자개표기 안에는 LG 그램 노트북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백종욱 증인신문 등에 따르면 전자장비인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을 연결하여 오작동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통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개표 절차는 분류기를 거쳐 1차 결과값이 기록되고 미분류된 투표지들을 중심으로 수검표 과정을 거쳐 수정된 최종 결과값이 개표 상황표에 기재됩니다. 당연히 최종 결과값이 중앙으로 집계되어 후보별 득표수와 당락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종욱 증인신문 조서 등에 따르면 외부에서 선거망에 침투하여 후보별 득표수의 변경이 가능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을 제165증 중 수원정 선거구 원천동 제5투표소의 개표 상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1차 결과값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 701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1082표, 무효표는 0표,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는 53표였습니다. 수검표 결과 재확인 대상 투표지 중 유효표는 14표로 최종 결과값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3표를 더해 704표이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1표를 더해 1093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 제163호증 선관위 개표 결과 발표를 보면 원천동 제5투표소에 관하여 민주당 후보 701표, 국민의힘 후보 1082표로 수검표를 거친 최종 결과값이 아니라 전자개표기만을 거친 1차 결과값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투표소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수원정 선거구 모든 투표 단위에서 한결같이 최종 결과값이 아니라 1차 결과값이 최종 결과로 등록되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중앙으로 결과값을 보내는 사무원과 이를 감시 감독하는 사무원이 함께 모든 투표 단위에 대해 실수했다는 변명입니다. 을제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수개로 집계한 것보다 선관위의 최종 집계 결과가 약 50명 내지 90명이 불어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에 허위로 부풀려진 수가 존재한다는 오랜 우려가 2024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을 제187호증의 사안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당시 포항시 북구 개표소에서 4년 전 2020년 QR코드가 찍힌 사전투표 투표지가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을 제187호증의 8기사는 4년 전 사전투표지에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묻어 있어 수사가 중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 중지, 실수, 몰랐을 수 있다,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극도로 의심되고 입법부는 선관위로부터 수혜를 받는 격이며 사법부는 언젠가부터 선관위와 한몸처럼 취급되고 수사, 감사, 행정부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거부의 장벽을 높여왔습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결함없이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정당한 대의기관이 아니라 불의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며 그들과 연결된 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국가 주권이 예속되어 이중으로 노예와 같은 처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선거 관리는 자유민주 체제 국민의 생명선과 같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큰 최고의 대의제 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바 선거 관리가 국민 절반 가까이의 불신을 받고 어떠한 제도적 견제도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직무의 유기라 할 것입니다. 개헌법 7조에 의한 선거관리 시스템 비상점검 지시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내린 결단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청구인은 현재와 과거 선거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성도 인정하지 않고 계엄과 피청구인의 점검 지시 모두를 헌법 파괴적인 것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입장의 분열과 간극 앞에서 통합적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객관적 시도인 인천 연수을 통합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3차 검증 신청이 본 심판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적 여망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최소 단위의 검증조차 없이는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국가 주권과 국민 주권이 심대한 위기에 처하여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이지 않은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 평균적인 국민들의 경험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